힘과 굴림운동의 운동에너지. 교재 11-2 힘과 굴림운동의 운동에너지에서 경사면을 내려가는 물체, 내려오는 물체의 굴림운동에 대한 해석, 교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관련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처음 보기에는 설명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근차근 따라와야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그래서 도출되는 공식까지 한번 알아봅니다. 지금 단면이 반지름 R인 원형 형태로 되어 있고 총질량이 라주엠인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경사각 세타인 이런 경사면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전체적으로도 아예 구형으로 생겼는지 원기둥 형태인지 원기둥 형태의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속이 얼만큼 비어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반지름과 질량 관계에서 회전관성을 바로 알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모양에 대해서 회전관성은 I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체가 경사면에 마찰이 없다면 쭉 미끄러져 가면서 회전운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물체가 경사면으로부터 마찰력을 받기도 한다라고 그런다면은 그 마찰력에 의해서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굴러가는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구름 운동, 회전 운동이 추가되는 문제가 될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요를 가지고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각속도, 각가속도, 선속도, 선방향의 가속도 값은 또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아무리 회전 운동을 한다거나 뭐 토크가 얼마로 나왔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F는 MA 물체의 질량의 선방향 가속도를 곱한 것이 알짜 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들을 지금 표시를 해보면 먼저 물체는 전체 모양에 대해서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뭐 적절한 이런 형태를 띈다면 질량 중심이 이 위치에 있을 것이고 단면의 중앙에 있을 것이고 중력은 그 위치에서 아랫방향으로 라주 mg 뉴턴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 새로운 물체와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접촉한 면의 수직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이 지점에서 적당히 n뉴턴 가해질 거고요. 그리고 마찰이 없다면 그 상태에서 두 힘만 받으면서 쭉 미끄러져 갈 텐데 이 물체는 지금 여기서 수직 항력 받으면서 미끄러지는 것을 일단은 방해할 마찰력도 가해진다고 하자. 그렇다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할 힘이기 때문에 이 접촉한 지점에서 마찰력이 또한 물체가 내려가는 걸 전제로 올라갈 땐 또 반대가 될 건데 요런 방향으로 스몰 F 뉴턴의 마찰력을 또 받겠다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물체가 결론 굴러가면서 경사면을 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 나와야 되고 가속도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서 그 방향과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속될 방향에 대해서 수직항력 n값은 수직방향, 가속될 방향의 수직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고 마찰력은 그 평행한 방향으로 정렬이 잘 돼 있고 중력이 가속될 방향에 대해 비스듬한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중력을 분해를 해봅니다. 중력을 분해해보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 실제 가속될 방향 성분과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 가속되지 않을 방향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지면에 대해 경사면의 각도 세타 값이라고 한다면 지면에 대해 수직인 방향인 중력 방향과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일 요 방향 사이의 각도가 또한 세타라고 나오게 돼 있어요. 지면 경사면 사이 각도는 지면의 수직, 경사면의 수직인 사이의 각도와 같은 값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힘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될 거고요. 요 힘은 mg 사인 세타 될 겁니다. 그래서 힘을 분해를 해봤더니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되지 않아요. 요런 힘들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적당한 수직 항력 mg 코사인 세타가 지금 경사면에서 물체에게 가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힘들 가지고 이와 같은 가속도 값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 가속도는 물체 전체 질량분의 힘이다 라고 해야지 될 텐데, 물체 전체 질량 라주m 그대로 써주고, F값에 대해서는 F는 실제로 받는 힘들이 가속될 방향, 같은 방향으로 mg sin 세타, 그리고 가속될 방향 반대 방향으로 F 뉴턴 있으니까 스몰 f는 마이너스 취급을 해서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가 요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한 가지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을 소위 미끄러짐 없는 유연한 구름 운동, 유연한 회전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물체가 접한 부분이 계속 땅바닥에서 요 부분이었다가 요 부분으로 물체가 내려가서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접점이 굴러감으로써 이런 위치로 이동했다라고 그럴 때 새로운 접점까지의 길이는 결국에는 요 굴러가는 과정에서의 호의 길이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질량 중심이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이 접점도 V라는 속도로 같이 이동을 하니까 원 모양의 이 단면 기준에서는 호의 길이가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한 이 지점이 나중에 접점으로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일종의 접점의 이동 속도도 그 속력도 V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V라는 속도에 대해서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한다면은 V는 R 오메가라고 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질량 중심의 속도 V에 대해서 접점이 원 기준에서 이동한 요 호를 따라간 거리라고 하면은 R 오메가라고 써야지 될 것이고, 그래서 양변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물체의 그 방향 가속도는 R 곱하기 각가속도 알파라고 씁시다. 가속도는 R 알파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알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알파라는 것은 물체가 병진 운동하는 건 무시하고 회전 운동만 한다라 그랬을 때 그 각가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물체의 각가속도는 그 물체의 회전 관성 모멘트로 받고 있는 R자 토크 값을 나눈 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R 곱하기 I분의 타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엔 또 타우 값을 분석을 해봅니다. 물체가 받는 힘은 실제로 중력, 성분을 나눴든 말든 중력, 요 지점에서 수직항력, 요 지점에서 마찰력 스몰 f가 있을 텐데, 이 세 힘에 의한 R자 돌림힘을 구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물체 회전운동, 회전축을 전체 중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돌아갈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력은 바로 그 회전축에서 작용점으로 가해지니까 작용점과 회전축 사이 거리가 제로니까 R자 토크가 0 나오겠고요. 중력에 의한 토크는 0 나오겠고요. 여기에서 접점에서 가해질, 그때 접점에서 가해질 수직항력은 여기에서 수직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수직항력이 향하는 방향이 쭉 가봤더니 중앙을 지나니까 그런 직선과 회전축 사이 거리가 0.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가 얼마 됐든 수직항력에 의한 돌림힘도 또 0 뉴턴미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F값이 이 지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경사 위쪽 방향이라고 가해진다면, 여기에서 회전축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는 R이고 F값 있으면서 그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니까 스몰 f, 마찰력에 의한 돌림 효과가 바로 RF라고 나오겠네요. 다른 돌림힘은 또 이제 돌림 입장에서는 상쇄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R자 돌림힘이다 라고 해서 A 값은 I분의 타우라고 그럴 때 I분의 R 곱하기 RF 해줘야 되니까 R 제곱 F라고 나타나겠습니다.
가속도가 이와 같이 표현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이항에서 변형만 해봅니다. 그러면은 마찰력을 R제곱분의 I 곱하기 A다 라고 표현이 또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구한 마찰력 텀을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식에서 다시 A라는 전체 병진운동 가속도 값은 요거 일단 지워주고요. G 사인 세타 한 다음에 마이너스 M분의 F 그래줘야지 되는 거니까 M, R 제곱분의 I, A다 라고 하자. 자, 요거 이항에서 써주면은 A 값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M, R 제곱분의 I는 G 사인 세타 라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 A 값은 대입하다 보니까 마찰력의 크기를 굳이 알 필요가 없었고 1 플러스 M, R 제곱분의 I 전체 분의 G 사인 세타 결론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나오겠죠. 해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식이 교재에서 식 11-10번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11-10 식에서는 가속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얼마라고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앞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추가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물체가 경사면에서 굴러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서 가속도가 이쪽 방향, 세타는 이러하고 F는 이러니까 그 크기들 간의 조합이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력이나 수직항력에 의한 돌림힘은 0이고 알짜 돌림힘이, 알짜 토크가 타우는 RF 하는 것으로부터 그런데 그런 알짜 돌림힘이 또한 I 알파 회전관성 곱하기 각가속도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식을 세운 것을 기반으로 전개해서 얻은 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타우 값이 RF라고 나타내고 싶은데 그럴 때 I 알파라고 하는 이 부호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그러면 R 값은 스칼라량이고요. I 회전관성도 스칼라량이니까 이 F와 알파와의 관계에서 요것들 관계에서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F라는 값은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는 물체에 대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가해질 거기 때문에 F에다가는 양수값을 넣어야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알파 값은 요거는 부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좌표축이 있을 때 X방향 있으면 Y방향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정면에서 봤을 때 얘기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X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Y방향이 저쪽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같은 X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X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Y방향이 요렇게 될 때와 요렇게 될 때 여기에다 축 하나를 추가해서 플러스 Z방향을 또 넣는다 그러면 그 방향이 이때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X 플러스 Y라 그랬을 때 플러스 Z방향은 이쪽 방향을 보통 선택을 하죠. 그리고 플러스 X방향 플러스 Y방향이라 그랬을 때에는 Z방향을 이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또 보는 거는 X방향이 이쪽 방향일 때 그럴 때에는 플러스 Y방향을 이쪽으로 하면서 Z방향을 이렇게 삼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축 방향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플러스 X방향이 이쪽일 때 플러스 Y방향이라는 것을 지금 그림상에서 이쪽이면은 이렇게 하면 조금 플러스 이상하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 Y방향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플러스 X 플러스 Y가 이쪽이라면은 Z방향은 이쪽입니다. 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Z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물체가 지금 보기에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만 보이기 때문에 Z 방향이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회전 운동의
각속도, 뭐 각운동량, 각가속도라는 벡터량들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회전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점점 빨라지거나 그럴 때는 각속도 방향, 각가속도 방향, 뭐 각운동량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굴러갈 방향, 회전 방향을 잡아서 오른손 엄손가락이 가리킬 방향, 요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요쪽 방향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그러면서 점점 빨라질 때의 각가속도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일 때를 플러스다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왔을 때 R, F, I, 알파라고 할 때 F 값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알파 값도 그래서 플러스 값을 써줘서 나타나는 숫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빨리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온 식이 이와 같이 됐을 때 그런 방향을 플러스라고 계속 넣으면서 썼을 때 G에, 사인 세타에, I에, 1에, I에, M, R 제곱 뭐 다 그냥 숫자 값처럼 나타낼 줄 건데 그래서 나는 크기를 구했다. 양수다 하고 싶은데 최종적으로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보는 걸 직관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된다라고 한 것의 최종 가속도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쪽 플러스인데 가속도 이쪽이네요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부호를 그렇게 넣었을 때 제대로 된 식이 나왔을 때 가속도의 방향은 저쪽인데요. 마이너스 X 방향인데요. 라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정한다라는 뜻에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요거 양수값으로 계산만 일단 해놓고 가속도는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방향을 함께 표시하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책에 나온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